마지막으로 알랭드 보통이 우리는 보통 알랭드 보통이 보통 자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 1화 마지막.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이성에 대한 불안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이성을 볼 때마다 불안한데요. 왜 불안하시죠? 왜요? 탐독 안녕하세요. 저품격 독서 토론회 탐욕스러운 독자들 탐독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1화 여러분들 저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시죠? 누구죠? 저희는 그냥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뭐 특출난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무지렁이들이죠. 그렇게까지 비하하면은 그럼 네. 일반인? 좋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래.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9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하는 게 말에서 없어지잖아요. 그 우리만 순간에. 알기 좀 아깝기도 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에 대해서도 또 많이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아카이빙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진행자 모찌맨이고요. 저희는 닉네임으로 이제 할 거예요. 왜냐면 완벽한 어떤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4명 다 닉네임이 있는데 저는 모찌맨이고요. 또 지금 제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도스입니다. 도스. 왜 도스죠? 제가 컴퓨터를 좋아해서. IT 그래서 쪽. 너드. 맞습니다. 네. 너드미? 미라고 그냥 너드. 네. 너드. 미는 약간 찬사잖아요. 네. 안일미 할 때만 너드미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너드미 해도 되죠 뭐. 그럼 이제 미도스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도치법 좋았고요. 다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메가3 참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치요. 아니 잠깐만. 닉네임을 다 너무 참치가 뭐예요? 참치가 닉네임이에요? 네, 가다랑어 이제 황다랑어 할 때 그 참치 맞습니다. 네, 참치군. 네, 참치. 튜나. 네, 네, 튜나. 네, 애칭 좋습니다. 튜나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이거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을걸요? 너무 네. 자신감이 넘쳐나는데요. 언제가 이 영상이 성지순례가 될 것이야. 네, 지금 자신감 확 떨어져 있는 분 한 분 남아 계신데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AI가 지정을 해준 카페 뮤즈 카뮤입니다. AI가 지정을 해줘요? 제가 그냥 AI한테 나한테 맞는 닉네임 좀 만들어줘 하니까 제가 카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카페 뮤즈라고 만들어주네요. 카페 뮤즈. 그래서 카뮤. 네. AI가 좀 감성적이지 않나요? AI는 원래 F입니다. 감성적이죠, 그럼. AI가 F예요? 네. T가 아니고? T라고 하기에는 너무 감성적이던데요. 왜요? 왜냐면 인간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자,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와! 저희 닉네임이 뭐고 닉네임의 유래가 어쨌든 간에 저희 이걸 듣고 계신 분은 아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는 독서 모임, 저품격 독서 모임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유료 독서 모임도 아니고 네.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전문성은 없어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뭔가 깊이 심도 있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을 읽었고 난 이런 걸 느꼈다 정도로만 하는 독서 모임 9년째 어떻게 그걸 벌써 했는지 모르겠는데 라이트하고 라이트해서 할 수 있었어요. 가볍다. 약간 시장 바닥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대화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있죠. 저 저격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저격하시는 거 아니죠? 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화라서 사실 이렇게 지금 중구난방 하는데 처음부터 책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입도 안 풀려 있고 지금 맞아요. 긴장하고 있죠. 첫 회라서 지금 너무 긴장. 여기 스튜디오에 막 부조정실 저 건너편에는 지금 막 감독님이 디렉팅을 봐주시는데 그 매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네 최고다 하는데 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그런 느낌이. 눈은 웃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네 눈은 서늘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토크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각자 한번 오프닝 토크로 나눠볼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와봤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독서 토론 팟캐스트인 것답게 좀 최근에 어떤 독서에 좀 관련된 뉴스 기사가 있는지 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좀 재밌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은
힙해서 좋거든요. 독서 노래에 빠진 Z세대. 최근에 서울국제도서전, 여기 코엑스에서 좀 개최를 했었죠. 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작년 대비 관람객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저도 올해도 가고 작년도 갔었는데, 와, 이게 작년에 비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이게 말이 되나? 갑자기 왜 이렇게 인파가 몰렸나 해서 찾아봤는데, 이 관람객이 일단은 작년 대비 13만 명, 작년에는 13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무려 2만 명이 늘은 15만 명이 또 참석을 해줬다고 하세요. 근데 좀 더 놀라운 통계가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15만 명 중에 무려 70% 이상이 20대, 30대 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독서에 대해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없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좀 서울국제도서전에서 20, 30대 층이 전체 70% 이상이라고 하는 게 좀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싶었고요. 전 이 사실이 좀 놀라워서 더 많이 좀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요즘 20, 30대 층들은 이제 독서라는 그런 취미를 SNS에서 올리면서 서로의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것이 조금 트렌드에 좀 입각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도 이제 뭐 화장을 하거나 뭐 그런 대기실에서 휴식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쉬고 있었을 때 독서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SNS에서 올리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효과에 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20, 30대 층들이 독서를 읽는 모습을 자신들의 SNS에 올리면서 독서의 문화를 좀 부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런 질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게 지적 충만감을 좀 충족하기 위함이고 그 자신의 그런 지식을 좀 보충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걸 SNS에 올리면서 좀 라이트하다. 사실 조금 저는 의아했던 부분이 독서라고 하는 게 꼭 헤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책 읽는 거를 뭐 자랑을 하듯이 올리는 게 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좀 비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땐 이런 그 책을 읽어서 SNS에서 올리면서 좀 자신의 조금 고급 취미를 좀 알리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가볍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스님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좋다고 그렇게 비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렇게라도 독서에 이제 취미를 들여서 천천히 시작을 하다 보면은 저희처럼 책을 많이 읽게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2030 세대가 2030 저도 2030이에요, 여러분. 늙은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잠깐만. 2030 세대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을 저희는 몸소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책을 평소에 읽다가 독서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책을 읽어보려고요. 근데 혼자 잘 몰라서요. 추천받고 싶어서 이러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한 열에 9은 그런 네네.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열의 9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중에 한 분만 그런 거에서 책의 맛을 아시고 자주 나오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진다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에 내가 빠져들었다면 책에 대해서 되게 뭔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니까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인스타에 좀 올리면 어떻습니까? 네. 내가 이런 거 읽었다. 무라카미 하루키 읽었다. 근데 저는 조금 한편으로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요? 책을 읽었어요. 읽는 자신의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 올려요. 근데 이거 다음에 읽은 그런 감상평 같은 것들을 이게 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저도 너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막 예를 들면은 뭐 BTS의 누가 뭐 진이라는 분이 갑자기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자기네 감상문이나 약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 책을 읽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더 해줬으면은 이게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워요. 그 BTS가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책이 뭐 데미안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저도 데미안으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책이 잠깐 노출된 것만으로도 BTS의 팬들이 그 책을 완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팬심의 그 수치만큼 페이지 수가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BTS를 알기 위해서는 그 책을 완독하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왜 거기에 노출됐는지 나는 그것을 파헤치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죠. 네네. 진짜 좋은 방향 같아요. 네. 지금 데미안 책을 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읽나 했는데 지금 저도 알게 됐네요. 엄청 그 놀랐거든요. 데미안이 맞나요?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데미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데미안 맞습니다. 데미안 맞습니까? 근데 이미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페이커 같은 경우에도 추천도서 30건이라고 해가지고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역시 대상역. 네, 대상역. 기습 어쩔 수 숭배. 없죠. 네. 어쨌든 근데 기습 바람기에 젖는다고 네. 이렇게 계속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사람들이 책에 너무 노출이 안 돼 있었긴 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요즘 나온 얘기가 팝업스토어처럼 계속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냐. 그냥 코엑스처럼 전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 4월 달쯤에 그 유명한 출판사죠. 창비에서 그 서울의 유명한 홍대 거리였을 거예요. 거기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아마 그 팝업 스토어 이름이 시크닉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시크닉이라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려서 엄청난 이제 호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독서를 읽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늘어나서 좀 모두가 같이 좀 독서 토론 막 이렇게 많이 좀 진행을 해서 우리 팟캐스트도 잘 되고 우리 돈도 맞습니다. 많이 벌고 돈 벌려고 저희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희 그냥 저희 그냥 추억 즐기는 남기는 건데요. 거죠. 아니 모찌맨님이 나 본인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아, 네. 뒷거래가 있군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았군요. 하셔야죠. 두 분만의 뒷거래가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제 오프닝 토크 해봤는데 다음으로 이제 저희 본 토크인 지정도서 저희 책 읽어온 거 지정도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영 중에 있는 디즈니 픽사의 신작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을까요?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인 라일리가 13살 사춘기 나이가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감정적 여정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기존 인사이드 아웃 1에서 나왔던 감정들인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에 추가되어 불안, 당황, 따분, 불어비가 새로 등장하죠. 사춘기 나이답게 라일리는 엄청난 감정 기복을 겪게 되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기존 감정들과 계속 충돌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막연한 공포에 의해서 말이죠.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주로 다뤄지는 불안이라는 감정. 사춘기 시대는 훨씬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쉽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책은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원인과 솔루션을 아주 잘 설명한 책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알랭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네,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이거 되게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베스트셀러도 여러 번 올라갔었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팟캐스트 1화 첫 지정도서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이 줄거리를 우리 도스님께서 진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 소개에 앞서서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책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분은 이제 알랭드 보통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 스위스에서 태어나셨고요. 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제들로 집필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 저서들로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이런 책들이 있어요.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이 중에서 읽어보신 책들이 있을까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읽어봤어요. 저도 읽어봤죠. 저도 지금도 읽어봤어요. 모르겠거든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사랑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항상 네 사랑하고 있죠. 사랑합니다.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냥 그 전 세계 분들한테 아. 이걸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박애주의자셨군요. 네. 아주 멋진 멘트였네요. 아무튼 그냥 네. 작가 소개는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고요.
바로 책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책은 맨 처음에 서두를 불안이 유래된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위, 이제 계급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계급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진화해서 다른 형태로서 불안을 가져다 주는가 해서 뭐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크게 알랭드 보통은 5개로 이 불안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사랑결핍, 그리고 그 다음에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렇게 있다고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이런 원인들 뒤에 우리 인류적인 시점으로 어떻게 이걸 해소해 왔느냐 이거를 또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철학, 그 다음에 예술, 정치, 종교, 보헤미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이 5가지를 이용해서 해소를 해왔고 마지막으로 알랭드 보통이 우리는 보통 알랭드 보통이 보통 자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 1화 줄거리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알랭드 보통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개개인이 노력을 해서 개인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내서 이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 좋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다들 책 읽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책 너무 읽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어려웠고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저희 팟캐스트 1화 그 첫 지정도서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대한 줄거리 도스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화까지 쭉. 네, 아주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최고. 지금 저기 디렉팅 봐주시는 저희 그 감독님 엄지척이 사이보그님이시거든요. 나왔네요. 닉네임 사이보그님이시거든요. 사이보그님이 막 쌍따봉을 들고 지금 잘하셨다고 아주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칭찬을 이렇게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얼굴 되게 빨개지셨어요. 이걸 보셔야 될 텐데 다 찍은 거 시청자분들께서. 아닌가요? 네. 사실은 처음에 이 지정도서를 저희가 선정할 때 어떤 거 할까 하나씩 책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안을 갖고 온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읽으면서 한 150페이지 맞아요. 읽으면서 진짜 누구시더라고요. 아니 페이지가 400페이지 가량 돼요. 아니 1화부터 이거 하는 게 맞나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가 추천했죠? 하냐. 누가 추천했더라요? 이거 우선 설명해 주신 분이 추천을 했겠죠. 아무튼 네 사실은 네, 바통 떠넘기기 잘 받았고요. 네, 참치님께서 이걸 추천하셨어요. 이거 익명 보장 아닙니까? 익명은 보장해드렸죠. 네, 근데 익명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시고 거기에 불안이가 나와서 되게 일차적인 거 아니에요?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불안을 합시다. 근데 좀 의미가 있는 게 네. 사실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과 네. 라일리의 불안은 사실 일맥상통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를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일리가 성장을 하면서 아이스 하키 팀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여기서 적응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도태될 거야. 나는 이제 너무나도 슬픈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될 거야. 외톨이가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위에 따른 불안, 그 지위에 따른 불안이랑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좀 한 200페이지 가량의 책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들이 많았을 텐데 감사하게도 거의 한 390페이지 가량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네. 맞나요 이거?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읽었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네. 이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좀 갈무리하는 그런 자기 개발서들은 굉장히 많다. 흔하디 되게 많은데 그 불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악화됐는지 맞아요. 그런 역사를 좀 통틀어서 사회적인 일면을 반영해서 그 불안을 설명해 주는 책은 그 정점에 있는 게 저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참치님 그냥 놀리려고 이렇게 한 얘기고요.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이 어떤 알지 못하는 불안이 그 기저에는 왜 그런가 좀 사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카메님한테 이런 불안을 느끼고 도스님한테 이런 불안을 느끼는구나.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 이유를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멀리 해야 되겠다. 네. 가까이가 아이, 아니라 멀수록 좋고 원래 사람은 멀리 멀수록 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설레임이 유지되고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도스님은 불안이란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책을 읽으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 전에 읽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게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 머리에 그렇게 남아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있죠. 네, 집중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걸 이 책 보고서 좀 알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아, 불안해지는 이게 또 그 예- 책 때문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집중력이 좀 뭐 둘 다 있다고 이렇게 덮어 씌워봅니다. 예시가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예시가 예시가 뭐한 챕터에 한 50개씩은 그 예시를 말하는 것 윌슨 같아요. 대통령 누구죠? 그 닐슨 네, 대통령 닐슨 얘기가 대통령 계속 맞습니다. 얘기 나오고 네. 반복되는 얘기가 좀 많죠. 반복되는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조금 요약이 더 들어갔었으면 더 좋은 책으로 나오지 않았었을까. 일단 불안에 대한 게 아까 도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감정이 더 불안해졌어요. 예? 이 책이 사람을 불안하게 집중이 안 만들어요? 되게 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하면은 이 챕터에 대해서 그래 이게 그렇지라는 약간 이런 감정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받았거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오디오북으로 듣다가 그러다가 다시 서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들도 많이 알았고 역사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산업화가 진행됐을 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그 안에서 인간들은 어떤 불안을 안았는지만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책이고 알기 쉽게 풀었다. 아까 전에 파편적이었다고 하시지만 네. 사실은 그런 문제만 있었지 다른 내용 자체는 다 좋기 때문에 내용은 진짜 네네. 좋았습니다. 2030 세대 저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많이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이 사실은 잘 없어요. 쉽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어떠세요? 어떤 불안을 안고 계세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오. 제가 진짜 이 직급을 단 게 제 능력으로 받은 게 맞을까? 그냥 시간을 버텨서 얻은 건가? 약간 그런 불안함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능력보다 더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진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자기 개발도 하고 다른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불안감이 그렇게 쉽게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돈을 더 받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저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약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들어봤는데 약간 도스님 말이 무슨 느낌으로 좀 들어졌냐면은 네. 약간 이제 신혼부부에서 그 아내분들끼리 이렇게 좀 모임을 이렇게 좀 가졌었을 때 네. 막 내 남편은 막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연기하시는 거예요? 네. 벌어오면서 막 이것도 안 해. 막 근데 뭐 얼마 전에 뭐 백 하나 작은 거 사줬다라 했는데 뭐 샤넬백 이렇게 옆에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사실 버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되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불안을 하시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겠거나.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고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약간 이미지 메이커로 잘하고 계세요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조금 아쉬운데라고 그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의도는 진짜 잘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나 자신도 알고 있어요. 맞아. 진짜 잘하면은 배가 아파서 그런 말 잘 안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못 하고 있는 거네. 다들 잠깐만. 말하다 주변에 보니까 또 들으셨다는 거는 네. 불편한 도스님이 그런 얘기 들으셨다고요? 그러진 않았고요. 그렇죠, 안 했죠. 네네. 네, 그런 네. 얘기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못 듣고 있기도 하고 카톡으로만 전달 받았던 거죠.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얘기가 그 대학생들 현재 지금 대학생 이제 취준하시는 분들, 졸업하시는 분들, 이제 졸업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고용 불안도 있고 막 아.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 모르죠. 네,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회사에 적용되는 건 한 100에 한 3, 4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적잖아요. 다시 배워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배우는데 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내가 4년 동안 갈고 닦아서 거기서 꽈탑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잘했는데 저 회사 사회에 나와서 보니 내가 할 줄 아는 쓸 수 있는 도구라고는 한글, 엑셀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시키는 것도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워드 네. 잘 쓰면은 네. 에이스 소리 들어요. 네. 차라리 내가 복사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복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 안에서 불안을 느낀다. 특히나 지위 불안. 우리 책에서 오늘 얘기하는 지위 불안을 많이 느끼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자기 개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기 개발이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뭔가 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아니라 교양을 쌓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지금 그렇게 지위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많은 2030 세대가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읽는다면 읽은 것과 안 읽은 것의 차이는 굉장할 것이다.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책을 읽었을 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되셨던 분이든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다들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자기가 노력하면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동안 놓치고 있는 인문학 쪽이나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뭐 인성이라는 단어 그런 것처럼 이런 거는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책은 당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느낌의 인상을 줘요,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책을 읽고 안 읽고는 그 사람의 인생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에 동의가 되네요. 이 책은 어떤 뭔가 이렇게 살갑게 부드럽게 나를 디테일하게 어루만져주는 책이 아니라 좀 투박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투박함이 나를 오히려 더 안심되게 하고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대해서는 지위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뭐 빈자와 부자 사이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는데 그럼 좀 다른 주제로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춘들 2030 세대들이 겪고 있는 가장 가까운 불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성에 대한 불안 혹은 인간을 향한 원초적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에 대한 불안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이성을 볼 때마다 불안한데요. 왜 불안하시죠? 이 왜요? 뭔가 상대방의 기대에 못 미치면은 되게 밉보이고 그럴 것 같아서 불안해요. 아니 근데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뭘? 네, 그런데도 불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고 싶나 봐요, 그래도. 마음이 약간 너무 있으니까. 모두에게 모든 여자들에게 뭐 모든 그렇게 여자군요. 얘기하면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이성이 아니고 그냥 네, 모든 성별부관. 네? 성별무관요? 모두 약간 뭐라 해야지? 그 연애 관계로서가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호감으로 하죠. 전혀 이해 안 되고 있죠 지금 저는. 그냥 애정결핍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랑결핍이죠. 네. 사랑결핍. 근데 그래서 그 이성에 대한 그 불안을 느낄 때 네. 보통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회피? 불안하니까 회피하는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한 불안은 사실은 2030 세대들 중에서 20대 초중반의 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성을 잘 모르고. 근데 그 몰라서. 이성을 잘 모르는데 이성에 대한 어떤 감정이 가장 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이 제일 큰 거는 10대가 아닐까요? 10대 때도 감정이 엄청 클 텐데. 뭐 10대든 20대든 그 나이 때가 가장 어떤 이성에 대한 그 불안을 가지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주미님은 그러면 어떤 거에 더 불안을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그 도스님이랑 비슷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것에 대한 불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책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책을 하나 갖고 와서 보면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지정도서로 예전에 했었던 그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그때 그 책을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 두꺼운 책이 그 딱 문장 하나로 점철이 되거든요. 관통하는 말이죠. 네, 관통하는 말인데 그 어렸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조금 덜 불안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실 20대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진짜요? 네,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은 20대 때에는 저는 그 소속감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사실 이제 그 대학교 전부터 뭐 예를 들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소속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약간 좀 의무적인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좀 따라왔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다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직장을 이렇게 좀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에 좀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긴 했었는데 저는 약간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근데 그게 취준 생활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무슨 불안이 굉장히 심했냐면은 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필요로 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죠. 나는 점점 이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는 어쩌면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이제 독서 모임 이렇게 좀 탐독에 들어왔었던 계기 중 하나가 사실 전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녀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소속감을 좀 느끼고 싶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일단 사실은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뭐 아까 제가 앞서서 말했었던 그 독서를 하고 있는 고급 취미가 좀 나를 좀 뽐내는 그런 게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질타는 못 하겠는데 질타하셨어요? 질타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몰랐네. 뽐내기만 하는 건 조금 아쉽다. 왜냐면 저는 그때 20대 때 이제 20대 때 실제로 토론까지 했었으니까 뽐내면서 그 저의 자기 개발까지 같이 가져가는 욕심쟁이였는데 그런 것들로 조금 이제 충족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독서 모임은 이제 주말에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평일에 또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많이 발버둥 쳤었던 것 같습니다. 도스님도 역시 그런 걱정을 불안을 좀 갖고 계셨죠? 아, 네, 저도 정말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바로 취업하지 못해서. 그 다 저 2030 세대가 느끼는 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안 그럼 뭐 최상위 포식자들이 있겠지만 네. 보통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30 세대들은 그런 그 어떤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불안한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가 사실은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눠볼 주제가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좋은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굉장히 태평성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인간에 이로울까? 나 자신에게 이로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전혀 이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나태해질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 자체가 불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움직이거든요. 내가 뭐 어릴 때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니면 뭐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불안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고서 뭔가 했던 게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심했을 때는 거꾸로 악영향이 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해소한다는 거는 그걸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거의 그런 느낌으로 어. 가게 돼가지고 저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용지도라고 하나요? 이제 가운데쯤에서
적절히 조율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원동력이나 아니면 동기로 좀 삼아서 이용을 해먹는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가져요. 저는 카뮤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적인 예로 들면은 집안에 이제 집안일들이 하나둘씩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불안함이 차오릅니다. 아, 그러다 아니, 보면 그건 게으른 것 같은데요. 근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게으르긴 하지만 어쨌든 불안함이 쌓여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한 날 잡고 싹 처리해버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독립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독립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이더라고요. 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불안함을 기폭제 삼아서 네, 그 기므로 여기 벌써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을 자리도 없게 됐네. 이렇게 되는 순간 들었을 곳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쓰레기 봉투가 벌써 50개가 됐네. 그러면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일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은 저의 삶의 동기 원동력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불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불안감을 느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요. 불안이라는 게 없앨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어떻게 없애냐고 하면은 옛날에 그 회색 인간이라고 하는 그 국내 소설책이 있어요. 어떤 저자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회색 인간에서 그 손가락 6개로 태어나는 아이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유전적 그 실험의 실패로 인해서 손가락 6개가 되는 아이들이 나오면 왜냐면 저희가 지금 보통 일을 하는 게 키보드를 좀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10개보다는 12개가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고 12개보다는 14개가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끔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이제 12개가 되는 이제 그런 인간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실험을 한 건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냥 국가의 안 좋은 정책 방향이었던 걸로 이게 탄로가 나면서 이제 그게 또 그 정책이 또 사라져요. 프로젝트 말살. 프로젝트 말살이 됐죠. 근데 그러면은 그 손가락 12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또 살아?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운동이 일어났었냐면은 손가락이 12개인 아이들을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참 극단적이네요.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네. 소설이니까 제가 약간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좀 그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왜 인상 깊었냐면은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 이제 미국 흑인 대통령 미국이 아니죠. 그 남아공 쪽에 이제 대통령이신 이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렇게 성행을 하면서 그 흑인 인권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나쁜 말로 이렇게 좀 흑인은 좀 비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옛날만큼 심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한 이제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거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성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문제를 범지구촌에서 이제 같이 생각을 좀 바꿔먹고 좀 이제 지구촌 오랜만에 듣는다. 지구촌. We are the world. 네. 네.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은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면은 언젠가는 말소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요. 마찬가지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이제 알랭드 보통이 5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되게 잘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 5가지도 이제 좀 우리가 이념이 달라지면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사실이 속물근성 편에서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18세기 영국의 대학에서 일반 학생과 귀족 자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옆에 사인 노빌리티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위가 없음이라는 뜻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귀족이 그 이제 지위가 없는 얘들을 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넌 지위도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속물적인 사람들이 막 이제 행동을 하면은 저 속물적인 인간 뒤에서 속닥이고 박해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이 역차별이 된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나. 물론 그 사이에 많은 피와 시간들과 어떤 네, 그 노력이 과정들이 있어야 있었지만, 되겠지만 네, 불가능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저도 참치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만 본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해결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이 사회를 어떤 불안에서 좀 벗어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사실 어떤 그 폭력의 역사를 봐도요. 지금 현재 지구촌, 지구촌 얘기하셨죠? 이 지구상의 폭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폭력적인 것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어떤 기사에서 많은 뭐 데이트 폭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폭행 사건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점 폭력이라는 것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 스티븐 핑거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인류학적으로 지금 인류가 점점 폭력성이 잦아들고 있다. 점점 폭력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뭐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처럼 악행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역사에 벌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전 세계의 친절한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맞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빗대어 봤을 때 저도 참치님이랑 생각이 같은 거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 힘든 시간들은 계속 우리를 지나가겠지만 긍정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멤버 중에서 유일한 T인 하면님은 좀 이런 생각을 좀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불안은 나의 힘, 어두운 힘이 나의 일단 긍정적인 다크니스 부분. 카미. 네. 좋은 말이긴 해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은 좋잖아요. 긍정. 얼마나 좋아요. 단어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폭력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폭력성이 정확히는 줄어든다가 아니라 국소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 표출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셨던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그런 어떤 다른 방향성을 가진 힘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사람은 계속 폭력적이에요. 이 폭력성을 아예 없앤 거를 단 한 번도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책에서는 봤어요. 책은 소설이잖아요.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이 사라지는 시대다. 그러나 그 폭력은 변화해서 사람의 정신까지 침투하는 정신적 폭력 같은 걸로 변환되는 것이지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거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런 변화된 폭력을 또 누군가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계속 반복되지만 이러한 형태의 정신적인 폭력도 어느 시대에는 없어지고 그것도 네. 감소되는 추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없어지냐 아니냐 우리 시대에서는 그게 없어지지 않겠지만 다음 시대에는 이런 정신적 폭력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쪽으로 변환이 돼서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폭력은 없어지지 않아요라는 생각보다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없애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해야죠. 네.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네네. 네. 그것도 확실히 필요한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이래서 카미님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얘기해도 절대 꺾지 않는 중꺾마. 중요한 건 중국어? 꺾이지 네. 않는 마음. 중꺾마 카뮤. 중국말 하나치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확실히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 폭력성이라는 거에 대한 거 대응하는 거 중요하죠. 확실히 그렇게 해서 계속 사회가 바뀌고 뭐 다른 형태의 힘으로 바뀌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럼에 대해도 일단 지금 제가 아까의 불안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동기나 원동력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을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긍정의 힘으로써 노력하시는 분들을 얘기해 주신 게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그런 부정적인 방향성에서 거꾸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으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저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사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것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알랭드 보통의 불안 책 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 읽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좋았어요. 많은 걸 듣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의견을 내실 수 있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추천 잘했다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긍정하기 어렵군요. 아무튼 아니 긍정적인 분이라고 하신 분도 어렸어요. 바로 말 바뀌죠. 어. 네, 그리고요.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 약간 이제 좀 시작을 좀 어려운 책이긴 했고 저희가 뭐 팟캐스트가 전부 다 처음이긴 해서 좀 이제 좀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 책도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좀 허들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2주 정도 이 팟캐스트 1화를 위해서 열심히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마음이 지금 가볍고 기쁘네요. 저는 정반대요. 지금 일단 두 분하고 일단 지금 팟캐스트 자체도 힘든데 또 반대야. 아니 부정적 냄새. 부정적 냄새. 책도 괜찮았었는데 이게 왜 책은 분명히 괜찮았던 게 맞아요. 좋게 봤는데 이게 말로 꺼내려고 하고 이걸 또 약간 분석적인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저도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약간 식은땀도 나고 맞아요. 그 말씀이 좀 오류가 있는 게 카뮤님 독서 네. 모임에서 말씀 진짜 잘하세요. 진짜 잘하죠. 그리고 아니요. 일단 저희 4명 중에 아는 게 제일 많아요. 맞아요.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카뮤님 입 터트리기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아는 게 많은데 입으로 입력값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긴장하셔서. 긴장하시고 저희 그 독서 모임에서 나와서 얘기하실 때 그 방에 리더로 들어가셔서 혼자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말씀 잘하시는데 오늘 저희 팟캐스트 첫 회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많이 절었거든요. 근데 그 카메님도 많이 긴장하셔가지고 오늘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참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하면 심각해지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책을 저희 팟캐스트 명이 탐욕스러운 독자들이잖아요. 네. 네. 탐독. 저희가 뭔가 좋아하는 장르들만 많이 읽어오다가 넷이 좋아하는 장르가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치해서 지정도서를 했을 때 다들 조금씩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2화 때도 지정도서 할 때 선정에 조금 이제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팟캐스트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 한 250페이지 정도로 되는 책을 다음 주 아니 쪽수가 아니요. 줄어든다는 게 문제가 아닌 것 아니 같은데요. 물론 더 높여. 좋은 책을 그래요. 그럼 안나 카레리나 갑시다. 청균세 이런 거 읽어요. 그래요. 총균세 가죠. 정의란 무엇인가 가죠. 죄송한데 2회차는 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2회차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회차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 저는 오늘 마치면서 마지막 하나 더 느꼈던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9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합이 잘 맞았구나. 허송세월은 아니었다. 네. 서로가 속으로는 되게 욕하고 있지만 이렇게 겉으로 방송으로 할 때는 그래도 다들 지금 이게 네. 웃는 게 아니죠? 네. 서로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막 그런 거잖아요. 리액션 저희는 평소에 독서 모임 할 때 뭐 예를 들어 도스님이 얘기할 때 그렇죠. 맞죠. 맞아요. 이런 얘기 리액션 되게 많이 해요. 해줘야 네. 해줘야 근데 되거든요. 네, 방송이니까 그걸 참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힘들었는데 2화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더 긴장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시고요. 나쁜 얘기는 한 3회, 4회까지만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처음이라서 잘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너무 고생해주신 저희 그 PD님 엔지니어까지 다 봐주시는 저희 PD님 사이버그님 사이버고 PD님. 네, 사이버그 PD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팟캐스트 1화 탐독 팟캐스트 1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